빈티지, 레트로, Y2K를 타고 떠나는 환상과 모험의 나라 노스텔지아. 그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탐구합니다. 닥터 아진짜의 노스텔지아 신드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아진짜의 노스텔지아 신드롬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평소에 새벽 4시쯤에 혼자 떠들어 제꼈는데 오늘은 좀 낮에 그것도 외부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게스트를 한 분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팟빵에 이 노스텔지아 신드롬 올리거든요. 근데 게스트가 벌써 5명이나 되었어요. 5명이나 되었고 제가 되게 기뻤던 점은 그 최근에 올린 에피소드 3화 심심타파와 고스트 스테이션 사이라는 에피소드가요. 들으신 분들은 얼마 없지만 왜 유튜브도 보면은 계속 본 시청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3화 에피소드의 청취 지속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방송인데도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너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방송을 어떻게 접하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앞에 오늘 내담자라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게스트 분들을 내담자분께서 약간 이제 멍을 때리면서 약간 어색한 미소를 입에 걸치면서 약간 불안한 시선을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빨리 지체하지 않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을 뭐로 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주디로 해볼게요. 닥터 오 정말? 저 생각을 방금 해봤는데 닥터 오정만. 네 주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디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내담자 주디 씨를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아진짜 노스텔지아 신드롬의 첫 번째 게스트 주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1화에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혼자 떠드는 것도 있지만 내담자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내담자 리스트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누구를 초대하지? 이러면서 제 지인들의 목록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막 활동을 하시는 다른 분들 중에서도 이분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나름 추려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초대하고 싶었던 분이 바로 주디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노스텔지아 신드롬 다큐의 여자 주인공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친한 친구니까 편하기도 했을 거고 네, 맞아요. 네, 저와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발전할 걸 찾아가지고 다음에 더 대단하신 내담자분들이랑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멘트인가요? 지금 가려는 건 아니시죠? 가도 될까요? 좀 피곤하네요, 수요일이라서. 방금까지 되게 생기가 넘치셨는데 방송 네. 시작하니까 갑자기 쪼그라들었다고 할까요? 살짝 힘들어요. 방금 밥을 먹고 왔더니 당 때문에 혈당 저거 뭐라 그러죠? 혈당 스파이크요? 네, 그게 와가지고 네. 살짝 노곤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커피를 벤티 사이즈로 32온즈로 사오셨거든요. 네. 이걸 마시면서 한번 체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방에서 혼자 벽 보면서 새벽 4시에 녹음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세상이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으시는데 조금 이렇게 목소리도 선명하고 그러셨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제 스터디룸을 대여를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대로변이라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른 때와 다르게 조금 음량이라든지 음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해 주신 대로 주디 씨가 제 팟캐스트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제가 만든 영화 노스텔지아 신드롬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여자 주인공이라고. 저는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남자 주인공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네. 근데 사실은 여자 셋이 나오는 그런 내용의 다큐죠. 1화 때도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워낙에 이런 어떤 오래된 빈티지 막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제 취향을 표현한 거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20대 중반이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던 시절. 많았죠. 그래서 그때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각자 어떻게 조금 해결하려고 있나, 그런 것들을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좀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분이 여자 주인공. 원탑이었죠? 네, 거의 뭐 여주니까 네. 주연급으로 이제 출연을 해주셨고, 그래서 뭔가 이제 저의 이런 팟캐스트 방송의 어떤 분위기랄까요?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주디 씨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럼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주디 씨의 노스텔지아랄까? 그런 걸 좀 알고 있죠. 그쵸. 네.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제가 제일 잘하나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하진 않으니까요. 아, 그렇죠. 보통 자기의 유년 시절 얘기를 이렇게까지 딥하게 하지는 않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벌써 한 5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캐나다 갔다 와서니까 2020년도거든요, 최소? 아니,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상영을 했죠. 했으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첫 촬영은 캐나다 가시기 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나. 한 18년에 준비를 하시고 19년도에 가셨나요? 캐나다를? 네. 그러니까 와, 뭐야, 6년? 와, 시간. 진짜 시간 빠르네요. 그러게요.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주디 씨 집에 가가지고 방에 있는 것들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막 그랬던 게 다 너무 생생한데, 맞아요. 세월이 진짜 너무 무상하네. 아무튼 우리 주디 씨는 제 영화에서도 나와주셔가지고 본인의 노스텔지아를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이 조금 독특한 점은요. 제가요? 네, 네. 독특해요. 감사해요. 제가 독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요. 보통은 자기 어떤 유년 시절이 있거든요. 네. 유년 시절은 다 있죠. 어떤 이렇게 그때 돌아가고 싶은 어떤 시절이라든지 그런 게 보통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돌아가는 사람, 이거 칭찬 맞죠? 아, 그죠? 아니,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요. 네. 제가 없었으면 노스텔지아 신드롬 나왔겠습니까? 아찔합니다. 아찔하고요. 네네. 제가 고맙죠. 은인이랄까? 제 졸업을 해주게 해주십니다. 네. 졸업에. 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상영관에 이거 올렸을 때 제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웃으셨던 죄송하지만 이제 닥터 아진짜님의 영화였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굉장히 네, 웃음이 빵 터져.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연예인들 다들 하고 싶어 하는구나. 관심 받아서 좋았다. 좋았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사실 주디 씨가 관심을 좀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그것에 비해서 약간 양가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맞아요. 피곤하고 맞아요. 귀찮고 맞아요. 그렇지만 관심이 좋다. 맞아요. 안 주면 또 서운해요. 그죠, 그죠. 네. 그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흔쾌히 또 이렇게 친구
재밌는 거 하지 않을래?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볼래. 그럼요. 했다가 후회하는. 살짝 후회를 하긴 했는데요. 닥터 아진짜님을 위해서라면. 아, 예. 왜냐하면 저는 닥터 아진짜님이 크게 될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 발자취 하나하나에 제가 다 껴있어야겠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대스타가 되셨을 때 이제 저도 거기서 이렇게 좀 빛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 눈빛이. 다 이렇게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요. 이게 그냥 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기브앤테이크죠. 닥터 아진짜님의 성공을 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노스텔지아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네, 캐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죠. 네, 맞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주디 씨는요, 초등학생 때 어머니랑 위로 오빠가 한 분 계시죠? 맞아요. 오빠랑 이제 주디 씨랑 같이 캐나다로 어학연수, 맞습니다. 네, 어학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언제 다녀오셨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서 1년 반, 딱 1년 반 채우고 왔었죠. 그러면 2005년 때 가셨던 거죠? 2005년. 우리가 5학년 때 2005년이었던 거예요. 그래? 아닙니다. 그럼 맞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2005년에서 한 2006년 말 아니면은 2007년 초 이럴 때. 제가 6학년 2학기부터 여기서 다녔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 5, 6, 7월 그 정도에 들어왔겠죠? 2006년 5, 6, 7월. 네. 그러면은 한 2005년에서 2006년 정도를 맞죠. 캐나다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지내다 오셨는데 네. 저한테 표현하시기를 그때가 인생에서 네.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황금기가 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 네. 100세 시대에서 지금 한 10분의 3지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벌써 이제 10분의 1쯤 왔을 때 황금기를 지났다. 네. 전 이거 되게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황금기 지금까지 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모순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제일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때 세상 무서울 게 없고 맞아요. 자신감을 아주 똘똘 뭉친 그럼요. 그 시절. 저도 공감합니다. 초딩 때, 딩초 때 저도 맞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았기 맞아요. 때문에 보통 그때 그 유년 시절이 노스텔지아로 남아있곤 하는데 캐나다가 사실 이제 가시기 전의 생활과 비교를 해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었죠. 캐나다 생활에서. 있었죠. 어떤 생활이 크게 달라졌었죠? 이제 제가 목동 키즈로서 지명을 이렇게 밝히시는 건가요? 신정동 키즈로서 네, 목동 키즈라고 하죠. 목동 키즈로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서 끝나고 물론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학원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처음에 캐나다를 가게 됐을 때는 가기 싫었던 마음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뭔가 영어도 제 기억으로 한 5살 그쯤부터 과외를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한국에서 그냥 어느 정도 영어 과외를 하는 거랑 또 막상 영어를 이제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사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막상 가서는 이제 기탄 수학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물론 기탄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정정하겠습니다. 학원만 안 다녔고요. 네. 기탄 수업은 했습니다. 그래요? 네, 책을 이제 아빠가 택배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그거 다 풀었었고요. 하루에 한 5장씩 이렇게 풀었어야 했고, 그리고 영어도 이제 거기에 같이 살던 이제 촌수로 따지자면 아저씨지만 삼촌이라고 불렀던 분에게 과외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저씨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은데? 건중이 삼촌이라고. 건중이라는 이름 많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어 학원 대표님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영어를 배웠었고, 근데 이제 한 일주일에 2-3번, 2시간씩만 빼면 사실 나머지 시간들은 맨날 축구하고, 뛰어놀고, 공놀이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Truth or Dare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진실 게임. 네, 진실 게임이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쫄보라서 항상 진실을 얘기할 거를 했었고, 이제 거기서 짬이 좀 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화를 좀 많이 했죠. 그러면 좀 이상한 게 많았어요. 이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막 바지 안에 모래 넣기 이런 거를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흥미 돋는데요? 이제 트루스도 사실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네.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알아도 그렇게 썩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짝사랑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보통은 그거. 근데 오로지 그것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또 아. 그런 거 예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 번, 두 번 질문이 오가고 나면 서로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나름 에드먼튼이라고 좀 촌동네였거든요. 네. 뭐 놀거리도 딱히 없었어요. 그냥 광활하니 푸른 초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끼리 뭘 할까. 그랬을 때 트루스어 대어 이 게임이 나오면 이제 모래 바지에 넣기, 그 풍차 돌리기라고 하나요? 그 썸머솔트? 아, 이렇게 옆돌기? 네, 뭐 그런 거 하기, 뭐 온갖 거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나는 건 그거였나 보네요. 바지 안에 모래 넣기. 얼마나 그 느낌이 네. 싫었을까. 아무튼 근데 기탄 수학을 캐나다 가서도 하시고 건중이 삼촌한테 건중이 삼촌한테 과외를 받으신 것도 캐나다에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캐나다에 가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학교 외 공부는 했지만 네. 목동에서 살았을 때의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이 목동이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대치동 다음으로 버금가는 교육열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목동 키즈로서 주디 씨를 비롯한 저의 친구들이 참 이 학원을 많이 뺑뺑이를 돌았다고 표현을 그럼요. 하죠. 우리가 네, 뺑뺑이를 돌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주디 씨의 마음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녔지만 막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모르진 않다.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 가기 전 초딩 때의 스케줄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게 학교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뺑뺑이를 돌았던 것 같아요. 국어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그때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철학을 공부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이 철학이고 진짜 뭐 소크라테스 이런 걸 배웠던 건 아니고 책을 하나를 정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뭐 그런 것도 했었고요. 독서 모임 같은. 그쵸. 네, 근데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었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 오세암 책이 갑자기 기억이 나고요. 슬픈데 그거. 네,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 제 기억으로 한 4명, 5명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같이 돌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 집에서 하면 다음 주는 친구 집에 가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친구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안 읽었으니까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가겠다고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다가 엄마한테 혼이 잔뜩 나고 갔어요. 가야지 어떡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간에 샌다 이런 선택지 생각도 그쵸. 못하니까 혼나더라도 가서 혼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죠. 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벌을 내리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엽기적이거든요. 우리 연필 있죠? 네. 그게 육각형이잖아요. 네. 그거를 손등 위로 이렇게 굴려요. 헐. 그럼 그게 각들이 살아있으니까 맞아. 뱅글뱅글 돌리면 이게 얼마나 아파요. 애기 손인데. 그치. 그런 학원까지, 그걸 학원? 과외? 그런 선생님이 것까지. 그렇게 막 문질렀어요? 응. 어머. 그때는 진짜 이제 웃기죠. 저희 어릴 때는 또 체벌이 가능했던 때잖아요. 그쵸. 저희가 아마 거의 마지막 세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손바닥 맞는 거, 뭐 엉덩이 맞는 거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엽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목동 학군에서 혼나가면서, 네, 지냈었죠. 다른 지역에서 지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저는 평생 그랬어요? 여기서 살았어요. 계속 유치원 뭐 이런 네. 때부터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학생들한테 책 읽기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 언제나
그 학부모들한테 정말 중요한 헛도 그쵸.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내기 위해서 책줄 시간 대신에 사실 학원을 보낸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운동 같은 것도 체력 기르자라면서 운동할 시간 대신 이제 운동학원, 농구학원 맞아요. 뭐 이런 거 보낸. 저도 수영 학원 같은 것도 다녔었고 그 인라인 스케이팅 그것도 다녔었고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웃겼던 게 인라인은 그냥 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 네. 아 인라인을 학원에서 배웠다는 친구를 그 청소년 수련회관 이런 데서 그런 코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걸 학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음. 한데 이제 그런 데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약간 그 이렇게 문화센터 재질인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네. 뭐라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빠 따라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줘. 그러면 나는 그걸 신고 나가.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 이런 개념인데. 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거를 이제 처음 시작이 뭐 잘 가르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그랬겠죠 뭐. 한국의 어떤 광활한 이 교육 시장. 뭘 배워야겠다 그러면 일단 학원부터 등록하고 보는 좀 그런 게 저는 별로 좋았던 것 같진 않고요. 그게 좋기가 힘들죠, 사실은. 아이들은 이제 좀 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갑니다. 갑니다. 벌써 신납니다. 캐나다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집에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제 생각으로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권해주셨는데 요즘 같은 세상은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그렇게 붐이었던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유학이 붐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글로벌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영어를 좀 배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할아버지의 지원을 받고서 캐나다로 갔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는 남아서 기러기 아빠로 여기서 이제 회사를 다니시고 엄마랑 저랑 오빠 이렇게 셋이 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비행기 저기 어디 맨 앞자리 있잖아요. 네. 비상구? 네, 비상구 좌석인데 이제 가운데 열이어서 앞에 TV 크게 있는 거기에 앉아서 파란색이 지금으로 치면 Z 플립처럼 생긴 게임보이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한 열 몇 시간 동안? 네. 뭐 갈 때까지는 별다른 어떤 생각은 없었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살짝 뭐 두려움이 있긴 했었지만 뭐 그쵸.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뭔가 이게 정말 무섭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그런 거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 이제 캐나다 가가지고 네. 초등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처음 전학생으로 간 건데 그때 뭔가 이렇게 첫인상 같은 거 기억나세요? 첫인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과외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책으로 배우는 영어랑 거기에 던져져서 쓰는 영어랑은 너무 달라서 뭐 정말 하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원래가 좀 애교가 있는 성격이어서 좀 친구들한테 치대긴 하는데 치대기만 하고 말은 하나도 못하는 어떤 유치원스러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칭찬일까 싶긴 한데 아 귀엽다 귀엽다 소리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막 너무 귀여워서 그게 아니라 뭐 영어 못하니까 막 해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준 게 아닐까. 바람 빠진 공 아닌가? 이거만큼 바람 빠진 거.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때 그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때 저희 셋 다 아무 말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머니도 사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시니까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이미 한계가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셋 다 그냥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안 들여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보기에는 너무 이노센트한 그 동양인 그쵸. 셋이라 범죄를 일으킬 수도 없어서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건중이 삼촌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건가요? 1년 반 동안? 맞습니다. 건중이 삼촌도 있었고 소라 이모도 있었고 그분도 이제 건중이 삼촌의 누나인데요. 그분들이 이미 캐나다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모 할머니도 거기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지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설이나 이럴 때는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가서 뵀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가서 살고 있었네요, 그러면? 가족이죠.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진짜 되게 멀어서. 아, 근데 네. 가족은 맞죠. 맞아요. 지인, 어쨌든 이렇게 막 혈을 단신 느낌보다는 그래도 연락하고 지낼 수 맞아요. 있는 만큼의. 근데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보다는 음. 확실히 이제 저희 엄마가 좀 맘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외국에서 운전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한국에서 직접 운전하셨어요? 해야죠. 거기는 운전을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가 도시 한복판에 있는 데도 아니거니와 음. 하다못해 슈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이 이렇게 널린 데가 아니라서 차 타고 그래도 한 10분, 15분은 가야지 슈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갔던 도시를 에드먼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깡시골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조금 더 뭔가 구체적으로 동네라든지 아니면 조금 좋아했던 장소? 뭐 아니면은 그 다녔던 학교의 뭐 풍경이나 뭐 좀 기억 남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면? 제가 작년에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이제 다시 들려봤는데 모든 공간이 다 똑같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기억나는 건 역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고 거기가 초등학교가 이제 부지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쵸. 그리고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딱 1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넓게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놀이터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허허 벌판 초록색 잔디로 이렇게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언덕이 크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겨울에 이제 눈이 엄청 와요, 에드먼튼이. 그러면 이제 거기가 눈썰 매장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안에 그런 언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니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딱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에 이렇게 뭔가 단위. 네, 그런 거를 세워놓잖아요. 거기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초등학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잔디밭이 굉장히 넓게 있고 거기서 맨날 축구하고 뭐 또 뭐 했지? 뭐 온갖 공놀이랑 공놀이는 거기서 다 한 것 같아요. 썰매 타는 거 진짜 재밌었겠다. 아, 재밌었죠. 그리고 거기 뒤쪽으로 거기가 얼마나 넓냐면 초등학교 입구로 정해져 있는 거기서부터 그 언덕까지가 걸어서 한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네. 그 기준으로 엄청 넓었죠. 진짜 꽤 걸어가야 되는 네. 건데 그럼 그때는 뭐 학교에 그 눈썰매가 있었어요? 눈썰매는 그때 그 친구들 몇 명이 이미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타고 내려오고 이제 집에 안 가져가면은 또 누군가 쓰겠죠? 그런 식으로 몇 개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그 학교는 아니었고 그 집 근처에 성저공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아시죠? 그 왜 한국에는 어느 정도 다 동네 뒷산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뒷산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그 박스를 깔고 네. 막 눈썰매를 탔던 기억이 그때도 되게 낭만 재밌었어요. 있네요. 낭만 있었죠. 캐나다에 있었을 때도 그런 눈이 조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캐나다니까. 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겨울에 축구를 하는데 무릎까지 눈이 왔어요. 근데도 거기서 축구를 하고 있었던 제가 너무 대단하고 신기하고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저희 집 거의 바로 앞이라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전 괜찮은데 이제 제가 6학년 올라가면서 저희 오빠는 중학교를 가니까 항상 데려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를. 너무 머니까 버스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차에 쌓인 눈을 다 치워야 돼요. 다 녹여야 돼요. 한 5분, 10분은 이거를 계속 차를 켜놔야 얘가 앞에 눈, 그 사이에 또 얼어요, 밤 동안에.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녹여내고 어쩌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꽤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죠. 초등학생의 무릎 높이 정도 왔으면 못해도 그래도 30cm는 왔을 텐데. 맞아요. 진짜 저는 살면서 그렇게 쌓인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보통 우리가 그 천사 만든다고 하죠? 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들어 누워서 팔 양옆으로 이렇게 하면 천사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한참 들어가요. 아 진짜 네. 훅 들어가는구나. 한 여기까지는 쌓였던 것 같아요. 이 귀를 덮을 정도로는 쌓이지 않았을까. 와 네. 진짜 멋있었겠다 근데.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몰랐죠. 어. 왜냐면 자연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눈이네, 눈이 정말 많이 왔네 이 정도 느낌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눈 오면 마냥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뭔가 눈이 온다는 것 자체로 뭔가 이벤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기분 좋은? 근데 그때는 또 한 가지 그 일이 있었던 게 이 쉬는 시간에 항상 무조건 나가야 돼요. 건물 밖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번을 정해서 그 앞을 지키고 했어요. 못 들어오게. 아, 그 학교만의 룰이었어요? 학교만의 룰이었는지 캐나다 모두가 그런 건지 전 모르겠는데 일단 그 학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다들 뛰쳐나가요. 그리고 한 2명 정도만 이 문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거기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나간 사람, 안 나간 사람 있는지 한 바퀴 이렇게 순찰 돌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나간 사람 있으면은 너 지금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하면 다들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춥고 눈이 너무 많고 그 축구하는 것도 사실 뭐 한 번, 두 번이제 그 그치.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15분씩 그거 축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운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좀 번거로웠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귀찮아. 또 나가라 그래. 그쵸. 약간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좋았죠. 그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막 이렇게 막 뛰어노는 게 진짜 근심 걱정 없이 약간 지금은 또 이렇게 축구 이런 거 보면 몸도 무겁고 봐도 맞아요. 막 그냥 그런데 그때는 그냥 공만 보면 신나다. 개처럼 맞아요. 강아지처럼. 한국에서 쉬는 시간은 밀린 숙제를 한다던가 수행평가를 한다던가 뭐 책을 읽는다던가 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쉬는 시간에 반드시 나가야 되니까 뭐 숙제를 못했어도 어쩔 수 없죠. 그냥 나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1층 단층 건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이야 쉬는 시간도. 10분 동안 나가? 그러면 이제 1층 내려갔다가 오면은 10분 지나 있죠. 맞아요. 시간도 너무 짧아요. 맞아요. 매점을이라도 뛰어가려고 하면 이제 띵동띵동 하자마자 뛰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빵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돌아오면 끝나요. 그럼 빵은 언제 먹죠?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진짜 열심히 그 와중에 선생님들 맨날 뭐라 그러셔요. 맞아. 뛰지 말아라, 뛰지 다친다. 마라. 그럼 쉬는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는 몇 분 정도 했어요? 15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거든요. 저도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그러니까. 18년 전인가? 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는 이제 단층 건물이고 그냥 나가면 풀밭이고 이러니까 그 시간이 뭐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피구를 하든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한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래도 이제 뭐 과외도 약간은 받고 그랬지만 주로 기억에 남는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했던 거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 그쵸. 학교에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소풍 가고 뭐 아니면은 캠페인 가고 이런 것도 자주 있었나요? 야외 활동 이런 거? 소풍은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게 있어요. 제가 5학년일 때 담임 선생님 성함까지 기억이 나요. 미세스 캐비너프라고 진짜 신기한 이름이에요. C-A-V-A-N-A-U-G-H? 되게 신기한 이름인데 그분이 퀘벡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불어도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이러셨었는데 그 선생님 주도하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러 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서 이제 다 같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러 간 거죠.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대관하는 그런 버스, 대절하는 버스 말고 진짜 버스 있잖아요. 그냥 시내 버스 같은 뭔가 그런 걸 타고 어떻게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코앞에서 봤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네. 영국? 네. 그때 캐나다 오셨어요? 네. 캐나다 오셨을 때 그냥 뭐 퍼레이드 같은 걸로 본 거예요? 퍼레이드였는지 모르겠고 정확히 기억나는 건 이제 레드 카펫이 있었고 이제 그분한테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놓는 봉들이 있었고 거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뵀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봤다 그래가지고 네. 뮤지컬이나 뭔가 영화가 개봉했나?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여왕님. 또 마침 캐나다에 왔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데려가가지고 보여준 선생님도 진짜 뭐랄까 뭐 약간 정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저 무슨 이벤트였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나 여왕님 봤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뭐 대통령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왕님. 그니까. 단어도 여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봤겠거니 생각을 설마 실물을 뵀으리라고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단순한 거잖아요. 어떤 캐나다가 참 그 주지 씨한테 소중한 이유는 그때 참 많이 놀았고 맞아요. 시간을 막 양껏 가질 수 있었고 네. 약간 그런 시간이 좋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이제 한 중학생이 되기 직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맞는 어떤 10대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10대의 사춘기 시절은 조금 갭이 컸겠어요? 갭이 컸죠. 이게 지금에 와서도 더 그 캐나다 시절이 빛났던 건 그 앞뒤로 너무나 대비되는 시절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가서 어떤 겨울이 되면은 보드를 타러 다니고 핫초코, 마시멜로가 잔뜩 들어간 핫초코에 푸틴을 먹으면서 스노우보딩을 배우고 이런 걸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도로 이제 학원 생활을 시작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심지어 영어까지 배워왔으니 이 목동 키즈로서 이 특목고에 대한 욕심이 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제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제 욕심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많이 바빴죠. 6학년 때도 오자마자 청심중학교 그때 되게 맞아요. 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커리큘럼 막 알아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심지어 그때 대원 외고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캠프를 했었어요. 방학식 기간에 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원 외고를 그리는 애들은 여기에다가 심지어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캠프를? 네, 캠프인데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면 그 캠프를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녔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새벽 6, 7시? 이때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서 밤 되게 늦게 들어오고 또 숙제해야 되고 뭐 그랬었던 것 같네요. 그 캠프에서? 네. 무슨 그런 캠프를 다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대원외고를 미리 경험해보렴 이런 건가? 그렇겠죠? 뭔가 아마도 제가 아닌 누군가는 그걸 보고 와, 나 여기 반드시 오고 싶다. 너무 욕심난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좋은 동기부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 길이 아니었을 뿐이죠.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목동에서 나고 자란 저 역시 목동 키즈이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유별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제 친구들은 항상 학원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학원을 왜 가지? 학원을 왜 가는 거지?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되나? 이게 친구들이 가기 싫다 하면서도 가고 또 조금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학원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나 그래도 학원 다녀서 이 정도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상했거든요. 네. 나도 안 다니는데 너 안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다니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뭐 이렇게 그때는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게 그 친구들이 아마 안 다니겠다고 말을 안 해본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말을 했는데 묵살당했을 뿐인 거고 오히려 그 친구들 그러니까 닥터 아진자님의 친구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런 무리들이라서 여기서 내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꽤나 심했을 거고 어쨌든 그게 나의 욕구는 아닐지언정
부모님들이 어떤 전해준 욕구에 대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 지난번에 몇 등이었는데 이번에 몇 등을 했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뭐 인생을 대단히 크게 봐서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청난 외고를 가야겠다, 엄청난 대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욕구는 저는 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당장 눈앞에 중간고사가 있고 당장 눈앞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시험을 못 보면 엄마한테 혼날 거고 그게 가장 큰 나이죠. 맞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몇 해 전에 네. 그 주디 씨가 방 정리를 하다가였나? 그때 캐나다에서 어머니가 찍으셨던 건가? 오빠가 뭐 찍으셨던 비디오 그 카세트를 발견해서 네. 그거를 뭐 영상 저기 서비스 센터에 맡겼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뭔가 비디오 테이프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많았어서 그거를 한번 업체에다 맡겨서 그 USB화를 해놨거든요. 그 영상이 있죠. 그건 캐나다 갔었을 때 이제 캐나다 갔었을 때 영상도 있고 그 어릴 때 그냥 뭐 학예회 하거나 그런 영상들도 있고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저희 아빠가 기러기셨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제 중간에 휴가를 내고 저희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놀 거 다 놀고 아빠는 한국을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빠가 오열하는 장면을 제가 웃으면서 찍었던 기억이 아버지 있네요. 울었던 거를? 오열하시던데요? 진짜? 네. 아니 저도 주디님의 아버지를 아는데 네. 그러실 아버지- 분이 아니에요. 네, 주디님 아버지 오열하셨어요. 네. 근데 뭔가 심란하셨겠죠? 외로우셨나 보다. 그쵸. 어머니도 심지어는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캐나다는 네. 정말 해피랜드였는데 저희는 모두 해피해피였거든요. 아버지 저희는 그 와중에 거기 이제 한인 비디오 네. 가게가 있었어요. 제오공화국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드라마 제오공화국. 제5공화국? 네. 와 있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그때 바로바로 TV에서 못 보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비디오 테이프였는지 CD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그거를 넣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화면이 큰 것도 아니니까 그 조그마한 화면 앞에 3명이서 엄마랑 저랑 오빠랑 옹기종기 모여갖고 막 보면서 전두환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거기서도 한국 컨텐츠는 꽤나 이렇게 즐기면서 그럼요. 딱히 외로움이나 이런 어떤 고향 서울에 다시 돌아가고 싶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나 봐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단언할 네. 정도로. 저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왜냐면 그 안에서 이미 저는 제 새로운 인생 같은 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또 학원 얘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캐나다에서? 네. 근데 이제 저 어릴 때는 피아니스트가 제 꿈이었는데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되길 원하는 꿈이었는데 어머니의 그게 많이 투영이 된 꿈이었는데 하여간 뭐 피아노 치러 다니는 거 재밌고 나름 그 안에서 리사이틀 같은 것도 하고 뭐 새로 친구들 다 사귀었고 뭐 맨날 뛰어놀고 한국에 안 돌아가면은 학원 더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치, 물론 제가 거기서 좋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들 얘기를 들어보면 커리큘럼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갑자기 뛴대요. 그럼 이제 그때 돼선 또 제가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당시의 생각으로만 해보자면 돌아가면 그냥 맨날 쫌쫌다리 하루에 5장씩 기타 수학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치. 그래서 저는 원래 저희가 처음 갔을 때 2년을 살기로 했었어요. 근데 오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1년 6개월만 살고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국에 가자.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사실 그때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 뭐 여기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더 남을래? 라고 물어봤으면 저는 100%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제 삶과는 또 다른 삶이 있었겠죠? 사실 이렇게 더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주디 씨 입장에서는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가족들이 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돌아온 그런 삶이 가야죠. 되네요.
초등학교 6학년이 뭐 그죠. 혼자서 뭘 할 어디-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사실 홈스테이 했어도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되게 한 1년 6개월이면 진짜 말했다시피 이 인생의 10분의 3 지점을 지나는 이때 네, 10분의 1을 끝내고 맛본 아주 찰나에 맞아요. 예, 한 100분의 1 정도 되나요? 그죠? 100분의 1 정도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가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인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뭐 예를 들어 그냥 정말 유치원 때부터만 생각을 해도 유치원 한 6살, 7살 그때 갔겠죠? 그러면 5학년이니까 12살. 뭐 한 5년 정도의 삶이 막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고 1년 반 갔다 와서 말해 뭐해요. 대학 가기까지 한 6, 7년 가까이는 심지어 더 힘들었으니 이 6, 7년 동안 계속 이때가 그리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캐나다에 있었으면은 이러고 살지 않아도 됐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 나름대로의 또 고난과 고충들이 있었겠지만 뭐 당장 하기 싫은 것보다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게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뭔가 예쁘고 빛나고 이래서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저도 모르게 자꾸 캐나다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뭐 캐나다 돌아와서 빡센 입시는 그럼요.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2005년에 가서 2006년에 돌아왔다. 네. 2006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를 서울에서 12년을 살다가 네. 2018년에 가셨나요? 2019년 2월에 갔죠. 2019년 2월에 2019년 2월에 캐나다로 다시 워킹홀리데이를 가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있다가 오셨죠? 그때 11개월 채우고 왔었어요. 그때가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지금은 2년으로 늘어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년일 때라서 1년 조금 덜 채우고 왔었죠. 순전히 이 유년 시절 1년 동안의 어떤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아주 벼르고 벼르다가 가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워킹홀리데이 안 된다. 갈 거면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4년부터 밑밥을 계속 갈았어요. 계속 갈고 나 갈 거다. 엄마가 그래도 난 갈 거다. 를 한 5년 했더니 갈 때 쿨하게 그래 잘 갔다 와라 보내주시더라고요. 밑밥의 중요성입니다. 그 가기 직전에 제가 이제 노스텔지아를 찍고 또 제가 한창 찍으면서 이제 완성할 무렵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때도 잠깐 인터뷰를 화상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긴 나는데 아, 웃겼죠. 네, 굉장히 뭐랄까 가기 전에는 뭐랄까 나 이제 갈 거다. 드디어 간다. 캐나다야 기다려라. 약간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제가 몇 개월 후에 잘 지내니? 했을 때 이제 돌아온 답변은 약간 지겨워. 네, 의외의 것이었다. 지겹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환멸난 네. 그런 태도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정의 변화가 조금 있었는지. 글쎄, 이게 또 웃긴 게요. 그게 지금 2019년, 2020년 얘기잖아요. 그쵸. 2019년 여름에 제가 반팔을 입고 영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뭘 그렇게 환멸이 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뜻 그냥 뭔가 생각해보기로는 어릴 때의 그 느낌이랑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내 한 몸을 건사해야 됐을 때의 느낌은 좀 확연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래서 뭔가 일을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돈 벌어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어떤 그래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삶을 살아본 거죠. 그랬더니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내가 그리워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했던 캐나다는 맨날 뭐 뛰어놀고 겨울 되면 스키장 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스키장을 가려면 제가 차가 없으면 못 가죠. 스키장이 뭐야 지금. 네. 당장 뭐 지하철비가 너무 비싸갖고 거의 교통비가 그쵸. 뭐 어디 가려고 그래도 사실 맘 편히는 못 가는 거라서 뭐 못하죠.
옷 사려고 그러면 옷값 비싸죠. 한국에서 뭐 한 2만 원, 3만 원이면은 사는 티셔츠를 거기서는 8만 원, 9만 원을 주고 사야 되죠. 뭐만 사려고 그러면 세금 12%를 떼요. 10만 원인 줄 알고 샀는데 11만 2천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내가 그게 주세가 다르고 뭐 약간 그게 달라서 그런데 또 제가 밴쿠버로 갔어요. 아, 밴쿠버를 가셨군요. 네, 왜냐면 워킹홀리데이니까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에드먼튼은 너무 옛날에 그 진짜 촌이라는 그 인식이 강했어서 아, 돈을 벌려면 아무래도 큰 도시를 가야겠다. 그러면 토론토를 갈까 밴쿠버를 갈까 하다가 밴쿠버가 좀 더 이렇게 자연한 느낌이라서 밴쿠버를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를 좀 깨달았었죠. 서울에 있다가 같은 대도시인 밴쿠버를 가니까 여전히 사람이 치이고 약간 뭐 이런 건가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차이는 있었어요. 뭐냐면 지하철을 타서 우리나라 9호선 급행만큼 꽉 차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뭐 하다못해 그런 사소한 사람끼리의 매너 같은 거 있잖아요. 뒷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뭐 잡아준다던가 문을.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앞에 분이 잡아주셨는데 제 앞에 분이 휙 하고 지나가서 그 문이 되게 세게 돌아와서 제가 부딪힐 뻔한 그런 경험.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그런 사소한 부분들조차도 좀 오히려 갔다 와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캐나다 갔다 와서 한국에 이제 다시 적응을 할 때는 2020년쯤에는? 네. 맞아. 제가 이제 학교를 좀 멀리 다녔는데 9호선 급행을 타고 다녔어야 했거든요. 정말 사람 할 짓이 못 돼요. 그거는 알죠. 되게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적으로.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확실히. 근데 이제 새로운 그런 제가 제 몸을 건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쵸. 이제 추가가 된 거네요. 맞아요. 하긴 어렸을 때는 진짜 뭐 밥 엄마가 해주면 해주는 대로 그죠. 그냥 뭐 놀면 노는 것도 스케줄도 다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 어차피 하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뭐 놀러 가면 좋은 거고 뭐 돈이라든지 시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 엄마가 다 해주셨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편안하게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쵸.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맞아요. 그렇게 이제 재밌게 했는데 20대 중반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난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뭔가 이렇게 그 떠나오기 전에 가졌던 어떤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는 않았다.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절도 좋았어요. 좋았다라는 건 그 사람한테 인간한테는 그 두 번째 땅이라는 게 있대요. 두 번째 땅? 나고 자란 네. 땅이 있고 두 번째 땅이 있는데 이게 저는 캐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가 가고 싶고 그립고 그냥 거기만 가면 너무 좋고 그런 땅들이 하나씩 있대요. 마음의 고향 같은 건가요? 고향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땅이 있대요. 저도 어디서 이렇게 흘려들었는데 네, 캐나다가 약간 그런 의미가 저한테 있지 않을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노스텔지아라는 그 감각을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자기가 살아온 고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음악 소리 혹은 어떤 음식 냄새 소리 뭐 이런 것일 수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디 씨한테는 그게 그냥 캐나다 그 자체인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하늘인 것 같아요. 하늘? 하늘. 하늘 무슨 좀 어렵나요? 캐나다의 그 맑고 푸른 하늘? 네. 그 이미지가 저는 몰랐는데 왜 흔히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너는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전 하늘이 좋아요. 한 번도 그냥 둘 중에 선택하라면은 뭐 산은 초록색이라서 좋고 바다는 파래서 좋고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하늘은 달라요. 하늘은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어떤 하늘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날씨 좋아야 좀 푸르고 구름도 예쁘게 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그 외국의 하늘을 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기 멀리 가야 탁 트인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탁 트인 하늘이 네, 없어요. 그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캐나다의 하늘은 탁 트여 있어요. 건물들이 땅이 워낙 넓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만 건물들이 높지 않고 그리고 공기가 좋고 좀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하늘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주디 씨가 무엇보다 그 어렸을 때 1년 반 동안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즐거움이 있다면 자유로움이었을 맞아요. 텐데 그런 게 그런 하늘의 이미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포장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뛰노는 거를 자꾸 기억이 나고 행복했었던 거는 그냥 정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하면서 드넓은 이렇게 뭐 어떤 잔디가 푸르른 그쵸. 언덕이 있고 썰매를 타고 이게 뭔가 하나의 낭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좀 그런 게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목동은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지를 않아요. 그런 공간 찾기가 쉽지 않고 공원들이 물론 요새 조성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블럭이라던가 차들 빵빵거리는 소리라던가 아니면 이 높은 건물들과 그 안에서 나오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가봤으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또 모를 텐데 맞아요. 이미 그 맛을 본 이상 그것을 계속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그걸 네. 계속 이제 찾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어떻게든 캐나다에 다시 가고자. 다시 갈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제 내내 캐나다를 마음속에 품고 사신다는 거는 네. 압니다. 네.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워킹홀리데이로 갔을 때는 너무 낭만만 안고 좀 갔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좋았으니 이번에도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갔었던 게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망도 크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하고 그 안에서 겪어야 되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류의 사람들일 텐데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지쳐서 왔다면 이번에 갔을 때는 저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해봤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가 좀 된 거죠. 그래서 기회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앞이 나무가 가득한 제가 밴쿠버에 살 때 집이 그랬거든요. 정말 거기가 되게 부촌 그 중국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기도 했고 집들도 깔끔하고 예쁘고 다 잘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거기서 방 하나를 렌트를 해서 살긴 했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근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제 저희 엄마 말대로 제대로 이제 직업으로 구해서 좀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지금 캐나다를 다녀오신 게 뭐 여행도 잠깐 가셨지만 네. 2005년에 1년 반 그리고 2019년에 11개월. 작년에 3주 여행 갔다 왔죠. 그러면은 토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년 7개월을 네. 꽤 길지 않나요? 2년 7개월을 캐나다에 다녀오셨어요 지금. 인생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그야말로 갔네요. 10분의 30살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네요. 10분의 1 정도를 지금 캐나다에 가셨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캐나다를 간다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1년 1년 이렇게 가시는 거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나가서 살 생각으로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있어요. 캐나다에서 터전을 네. 마련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으로 가세요.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정말 하늘이라는 거 하나인가 생각을 할 만큼 저도 명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그런 매력에 끌려서 자꾸 뭔가 다른 나라, 굳이 미국도 아니고 그쵸. 제가 스페인을 또 되게 좋아해요. 스페인도 아니고 왜 하필 캐나다?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캐나다일까? 생각을 해보면 명확히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거기를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기회를 만드는 걸 보면
뭔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명확할 필요는 없잖아요. 막 설명을 누구한테 딱 이거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류의 것은 아니니까. 알고 있었으면 오늘 증명해드리기가 참 수월했을 텐데 아, 좀 아쉽네요. 저희는 증명한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탐색하는, 좀 탐구하는 과정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 첫 타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노스텔지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 감각에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노스텔지아라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과거의 것이고 다시 지나가서 지금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앞으로 살아갈 힘을 준다는 그 희망이 그 안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스텔지아라는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디 씨가 말씀한 대로 왜 그런지 모르겠다가 보통의 이제 감각이니까 저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탐구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그래도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캐나다도 주디 씨가 이제 캐나다에 갔다 와서 뭐 영어도 배우고 사실 지금 하시는 직업도 다 그때 선물 아닙니까?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영어로 지금까지 어찌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그 20대 중반에 약간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도 많을 때 내가 나한테 진짜 시간을 주겠어. 결단을 내려서 그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만든 것도 사실 그 십수년 전에 그 시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라고 해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서 뭔가 자기의 현재의 삶에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캐나다를 가면 사람이 되게 용기 있어져요. 제가 그거를 느낀 게 초등학교 때도 물론 그렇긴 했지만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도 물론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굉장히 내용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그런 외향성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간지 막 3일 만에 집 찾아보고 일주일 안 돼서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랬던 게 지금 같았으면 혹시 그 일자리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부끄럼 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인사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어려움 없이 잘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도 놀랐던 게 5월에 이제 저희 엄마랑 큰 이모를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캐나다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배를 저희가 렌트를 해서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때가 또 엘리자베스 여왕 또? 이게 무슨 일이죠? 생신이셨나? 생신. 네. 탄신일? 그 탄신일 그 퀸 엘리자베스 뭐 하여간 무슨 관련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섬에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예약을 못해서 그냥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나면 이제 몇 개 빵꾸 난 자리에 그 기다리고 있는 차들 순서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기다리는데 모르겠으니까,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한국에서는 에이 기다려 뭐 오늘 안엔 가겠지 이랬을 것 같은데 앞에 차를 가서 똑똑 노크를 하고 거기 할머님 두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랑 대화를 진짜 한 2, 30분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막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그 인터랙션 뭐라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게 한국이라면 즐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그렇게 용기가 생겨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스몰톡을 하고 어떤 그런 하나의 문화가 어쨌든 스몰톡 문화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 외국은. 그런 게 저는 좀 잘 맞나 봐요.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이렇게 주디 씨가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잘 받아줄 것 같은 느낌? 뭔가 사람들이 열려있는 것도 열려있는 거지만 사실 주디 씨 마음이나 행동이 열려있지 않으면 다가가기 힘든 건데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즐기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곳은 나를 좀 받아줄 것 같아. 그런 공간인 것 같아. 이런 걸 느끼셔서가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슈퍼를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해도 그 캐셔 봐주시는 분이랑도 뭐 오늘 막 어때? 뭐 이런 스몰톡들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게. 그리고 저 일했었던 데에서도 막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등산도 다니고 그랬어.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건 처음 듣는 거야. 등산을 갔어요. 제가 저 등산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등산을 가자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힘든 산이 너무 많아요. 말만 계단이 하고 안 많고 가더라고. 계단이 너무 많아요. 한국산은. 근데 이제 거기는 막 가서 카누도 타고 뭐 자전거도 타고 그러니까 똑같은 외부 활동을 해도 한국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 2시간을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차도로 가면은 위험하고 뭐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신경이 더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로 되게 사소한 데서 이 삶의 질이 저는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단순해질 수 있는 그쵸. 거죠, 캐나다는. 뭔가 슈퍼를 가려고 해도 그냥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에 따라 좀 그게 편차가 있겠지만 차 타고 그냥 길 막히는 거 없이 10분 가면 슈퍼. 근데 저희는 여기서 코스트코, 양평 코스트코 가려면은 그 차선을 몇 개를 바꾸고 차는 또 어찌나 많은지 이거 교통사고 날까 제가 원래도 겁이 많아요. 좀 고민도 이렇게 사소하는 편인데 거기를 가면 그런 게 없어져요. 맞아. 그렇게 사소하게 뭐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100번씩 이렇게 머리 돌려서 말하는 거랑은 다르게 그냥 훨씬 사람이 직관적이게 되고 그런 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환경이라고 전 느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네. 좀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네. 사실 제가 주디 씨를 고등학생 때부터 알면서 이제 쭉 이렇게 저는 조금 눈치가 없는 편이지만 주디 씨는 좀 눈치도 있고 그래서 남의 배려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평소에 진짜 이 사람들 짜증난다 맞아요. 이런 태도의 주디 씨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주디 씨의 네. 모습. 20대 초반에 반짝이었다가 사라진 네. 줄 알았던 그 모습. 다시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그니까요. 너무 놀랍네요. 저희 엄마랑 이모도 놀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오냐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할머님들이랑 할 얘기가 뭐 그렇게 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일 거 없이 그냥 하하 깔깔깔깔거리고서는 그렇게 20-30분 땡볕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값진 경험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눈치도 많이 보고 눈치가 빠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람한테 말할 때 좋게 말하면 배려인데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말을 하면 될 거를 몇 번씩을 계속 고민을 하고 말을 이 단어를 쓸까 저 단어를 쓸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뱉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뭔가 캐나다에서는 일단 근데 그렇게까지 말할 거리도 없거니와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지만 그냥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뭐 또 앞으로 캐나다에 가서 살 생각을 하시니까 그때 네. 가면은 진짜 이제 회사 생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네.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여기도 회사 생활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고 이 주디 씨가 워낙에 이제 주디 씨의 노스텔지아가 캐나다이기 때문에 어떤 분명히 미화된 지점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캐나다를 미화하기 위한 방송은 아니고 뭐 물론 거기에서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캐나다의 정말 환멸나는 지긋지긋한 모습 맞아요. 알고 계실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디 씨한테 있어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은 그렇네요. 지금은 네, 가서 살아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건 회사 생활을 하면 분명히 환멸나는 지점들이 있겠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한국에서 회사 생활 하나 여기서 회사 생활 하나 똑같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런 회사 생활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내가 어디 그거를 뭔가 환기시키고자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집 앞에 있느냐. 하늘을 보고 아 그래 이걸 보고 사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거기서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회사 생활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 그렇잖아요. 그쵸. 저 되게 재밌게 다니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 뭐 혼날 일이 있어서 혼나도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더 체력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면 뭔가 점점 더 안 좋은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맞아. 아무래도 뭐 이제 제가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집 앞에 왔을 때 공원 한 바퀴 돌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런 그날에 안 좋았던 일들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뭔가 살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음식점 하나 가면 웨이팅이 30분 1시간 기본인데 뭔가 거기는 그만큼의 맛집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사소한데 우리 생활에 그렇지만 곳곳에 좀 녹아있는 그런 사람의 체력을 갉아먹는 일들이 훨씬 덜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힐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되게 공감이 가고 딱 주디 씨의 어떤 인생관 같기도 해요. 주디 씨가 워낙에 이제 나쁜 일이 있어도 또 이렇게 금방금방 떨쳐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어떤 서울보다는 역시 캐나다의 하늘에 있을 때 네, 캐나다 하늘 아래 있을 때 뭔가 좀 더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캐나다 우리가 지금까지 캐나다 얘기를 쭉 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캐나다에서 진짜 지금 막 구질구질한 삶을 지긋지긋한 삶을 보내시는 분들은 뭐 주디 씨의 말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만은 공감 못해 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겠죠. 근데 배부른 소리 한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한테는 지옥일 수 있는 곳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큰 자유이고 행복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준이 다 제각기 다르고 그게 또 어떤 노스텔지아라는 감각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단순히 캐나다가 좋고 캐나다가 뭐 더 낫다 이런 의미보다는 맞아요. 주디 씨라는 한 개인이 경험했던 정말 좋았던 시절과 그 환경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나한테 있어서 그런 시절이나 그런 주디 씨가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 땅 그런 것이 나한테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지금 다시 목소리가 민망하고 부끄럽죠. 네, 이게 뭔가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또 하다 보니 되게 그 시절을 자꾸 제가 회상을 하니까 네. 그게 다시 생각이 나면서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그 주디 씨가 가끔 되게 이렇게 막 되게 기분 좋아 보였어요. 그 캐나다 시절을 얘기를 할 때.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저 사람한테는 그 캐나다라는 그 시절이 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소중한 진짜 기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닥터 아진자 님도 그리운 시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노스텔지아를 일으키는 어떤 시절이 있을 텐데 그런 공간이 명확한 게 저한테는 되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네, 다시 만약에 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 공간에 가기만 해도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건 왜 여행을 다닐 때도 사람들이 나라에 따라서 향수를 바꿔 쓰고 혹은 노래를 어떤 테마곡을 정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도 그 향수를 뿌리면 그 공간이 생각이 나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공간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간이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노스텔지아 공간 캐나다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꼭 가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노스텔지아 신드롬의 첫 내담자 주디 씨였고요. 네.
미래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네. 캐나다 가시길 바라면서 아우. 가시게 되면은 저도 좀 초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그 전에 닥터 아진짜님의 네. 이 청취자분들께서 캐나다에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직업자가 있다면 구인구직도 그럼요.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잠깐 이거는 사설이지만 팟빵에서 제 그 시청을 이제 청취자를 분석하는 게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캐나다가 세상에. 세상에 2위 3위는 러시아거든요. 나 너무 뜬금없는데. 러시아? 네. 아니 물론 99%는 대한민국이에요. 들으시는 분의 지역. 네. 근데 둘을 합쳐도 1%가 안 되긴 해요. 그래도요. 그래서 캐나다에 사시는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누르셨다가 하셨나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캐나다와 영 관련 없는 방송이 아니라는 거. 네. 저희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캐나다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혹시 그 라디오처럼 뒤에 광고 영상, 광고 붙여주시나요? 저 최주디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어필해보세요. 듣고 계시는, 캐나다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네. 최주디라고 합니다. 혹시 저 진짜 노예 근성이 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혹시 아시는 자리가 있다면 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업무 파트가 어떤 쪽이죠? 제가 지금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B2B 하고 있지만 B2C까지 좀 넓히려고 하니까. 전문 용어. 네, 그럼요. 근데 또 그거 아니어도 뭐든 시켜주시는 일은 저 네. 정말 잘하거든요. 몸도 잘 쓰고 힘도 세고 네, 머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이 친구가 캐나다 워홀 갔을 때 일한 젤라또 가게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그럼요. 저 팁으로만 제가 월세를 내고 살았답니다. 그럼요. 아주 그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고 할까요? 장난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 한번 자리가 필요하다 하시면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드인 주소 제가 전달 드릴 테니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링크드인 주소도 전달 받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첫 내담자를 모시고 노스텔지아 신드롬을 해봤는데요. 주디 씨의 노스텔지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몇 번 들어도 정말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역시 첫 내담자로 초대하길 잘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아마 내담자분이 아닌 저 혼자 떠드는 방송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또 조만간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 또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음향도 약간 달라지고 또 주변음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고려를 해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아진짜의 노스텔지아 신드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